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흥쌤, 제가 10억 하던 게 10년 동안 20억이 됐어요라고 이제 했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거는 그냥 평균 정도 오른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흥쌤입니다. 또 흥쌤님은 이제 그 실전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기홈님과 똑같습니다. 얼굴 공개를 안 하시고 하십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투자자로서의 하나의 또 실력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흥쌤님 나오셨고요. 보통 자기 소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책 저자이자 11년차 투자자 흥쌤이고요. 지금 직장을 나와서 이제 전업으로 하고 있으면서 지금 딱 이제 상급지 관련해서 다들 많이 관심이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노하우를 다 푸는 그런 시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상급지 환승의 기술. 예, 이게 어떤 책입니까? 네, 상급지 환승의 기술은 다들 지금 무주택자 또는 이제 1주택자들이 어떻게 지금 포지션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자기 급지에서 이사를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무주택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긴 이제 책으로서 또 그리고 사람들이 매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과 금융자산 쪽으로 어떻게 이제 분산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담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요,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단순하게 부동산 책만이 아니고요. 금융 요즘 핫하지 않습니까?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굉장히 좋은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도 연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얼굴 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하신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바꿨으니까 이제 얼굴 안 나와요. 네, 편하게 알겠습니다. 이제 움직이시면서 이제 네, 편하게 제가 이제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책 저자이자 상급지 환승의 기술을 쓴 이제 저자이고 11년차 투자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상급지로 넘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풀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크게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통화량, 비트코인, 주식 이것들이 어떻게 부동산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비트코인도 부동산과 관계가 있습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승과 하락에 대한 그런 전조현상으로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러면 부동산이 이제 오를 타이밍이다. 그렇다면 그 시장의 흐름이 어디까지 왔을까에 대한 이제 부분을 얘기를 할 테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다들 강남이라고 하면은 너무 먼 발치에 있을 것 같은데 남한의 강남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좀 알아볼 생각이고요. 실제 강남일 수도 있고 강남이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갈 수 있는 최상급지. 네, 맞습니다. 강남이라고 표시한 거죠. 네, 강남 가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제일 관심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들 이제 매수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하는데 매도에 대한 얘기를 다들 안 하시는데 그럼 저만의 이제 기준을 한번 살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몰빵 투자와 분산 투자에 대한 부분을 다들 이제 한 번쯤은 고민을 했을 텐데 이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 금융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느낀 바, 지난 하락장에 대해서 느낀 바, 앞으로 또 어떻게 자산을 꾸려갈 건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전혀 관심이 좀 많습니다. 요즘 제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투자자가 아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인지에 간략하게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 사진을 보면 빠쇼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거 많이 보던 사진인데. 많이 보던 사진이에요? 이거 제가 산에 자주 가는데 산에 올라가면은 이런 분들이 있어. 맞아요. 그리고 낚시터 가면 가끔 있고. 네네. 매점 없는 낚시터.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등산을 가는데 등산에 목이 너무 말라서 보니까 물을 팔고 있더라고요. 물과 이제 음료수를 팔고 있는데 보니까 가격이 3,000원이에요. 저 밑에 가면 1,000원인데. 그러니까 1,000원인데 이게 3,000원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저기밖에 사 먹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서울 부동산 상황이 이 사진이지 않을까.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네.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물건이 없거나 팔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높아도 사람들이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뭐가 좋을까 해서 이 사진을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안 먹어도 되는데 맞아요. 목이 너무 마르면 먹어야 되지만 먹어야죠. 꼭 목이 안 말라도 먹고 싶으신 분들은 돈을 내고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게 제가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 잠시를 얘기를 할 텐데요. 보면은 이게 M2 통화량이라고 해서 유동성 그래프를 나타낸 겁니다. 그렇죠. 네, 보면은 이게 예전에 21년도에는 통화량이 유동성이 크게 많이 증가를 했다가 22년 하반기부터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 쭉 오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자산 시장의 지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가 저기 이제 코로나 때 막 헬리콥터로 돈 뿌렸을 때 네, 맞습니다. 그 시기잖아요. 네, 그 2021년도 시기예요. 보면. 그때 우린 단순히 부동산만 보고 있었는데 보면은 비트코인이나 이제 국장이나 미장 모든 부분들이 이제 버블인 게 21년이었고, 그렇죠. 다들 사상 최고가였죠. 네, 맞습니다. 네. 22년에 들어오면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올라가서. 통화량이 이렇게 쪼이다 보니까 모든 자산이 폭락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23년에 바닥을 짚고 24년부터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뭐 작년에 1억 원, 올해 1월 달에 1억 6천처럼 올라가고 있는 게 지표상으로 눈에 보이고 있어요. 아, 이게 M2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네. 또 미국 주식도 사상 최고가. 맞습니다. S&P 500. 네, 네. 한국 주식도 사상 최고가. 네네, 맞습니다. 다 최고가네. 네, 그래서 모든 자산의 지표를 네. 요 그래프 하나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거 한 장에 다 이해가 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트코인을 보면은 21년 11월에 저희가 최고점을 지난장에 찍었거든요. 8,200. 그리고 1년 동안 하락을 하면서 22년 12월에 2천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완전 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 저희가 비트코인을 샀어야 됐는데 맞아요. 2천만 원까지 내려갔었죠. 예. 근데 단순히 비트코인만 하락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그렇죠. 보시면은 보면 이제 미장 같은 경우에도 21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 22년 말에 최저점을 찍어요. 그러니까 주식 코인과 비트코인 이 모든 것들이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다 폭락을 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여기서는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22년 7월부터 하락을 해서 22년 12월까지 하락을 크게 했단 말이죠. 오. 우리가 이걸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오. 제가 한번 그다음에 넘겨볼게요. 네. 무슨 말이냐면 네. 그 21년도에 시장에 거품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언제 하락할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모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걸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다 성공하게. 맞아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제 제 아는 형님에게 투자자 형님에게 여쭤봤던 게 네. 지금 형님 지금 21년 하반기인데 그림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림 투자가 뭐야? 아, 그림. 그림, 아트 페인트. 투자. 예, 페인트.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뭐 60만 원, 70만 원, 몇백만 원을 사기 시작을 해요. 21년 하반기에. 하긴 저한테도 막 투자 건의가 왔었는데. 아, 진짜요? 시형님은 왜 그림 안 사세요? 이러셨는데 네. 저 그림을 몰라요. 그랬더니 맞아요. 요즘 다 이거 산다고. 그러니까 네. 다들 막 골동품 투자, 그림 투자라고 해서 21년 하반기에 그러다가 그게 전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22년에 들어와서 22년 2월 달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이 나는데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2000 몇 년? 22년 2월 달을요. 2월 달. 코인 쪽에 하나 터졌거든요. 그게. 아, 저거 루나. 오, 맞습니다. 네. 루나 코인이 사태가 터져가지고 코인이 그때부터 작살이 났어요. 그때 네. 다 날라갔잖아. 다 그거. 날라갔죠. 비트코인도 날라가고 코인 이제 알트코인 다 날라가고 그 뒤로 이제 코스피 아니면 이제 미장 모든 것들이 이제 작살이 났죠. 그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왠지 금융 쪽의 일이야라고 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뭐 부동산과 네네네. 또 금융은 또 다르다. 네, 맞습니다. 하면서. 네. 그러면서 22년 중반부터 갑자기 이제 금리가 미친 듯이 오르다가 부동산이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꺾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이제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폭락을 했다가 22년 말 정도에 거의 이제 바닥 시점이 온 게 지난 금융자산과 하락장의 그런 시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네. 자산 시장은 다 어떻게 보면은 네. 거의 비례하고 연동하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이제 우리가 뭐 오피스텔이라든지 지식산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걸 봤을 때 이 정도의 버블은 아닌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정말 버블이 있긴 있었네요. 네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23년에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면서 이제 부동산도 슬금슬금 오르고 시작했고, 네. 그때 먼저 미국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 조금씩 회복을 했어요. 23년에. 24년. 그러다가 24년에 비트코인이 1억을 딱 찍었거든요. 이제 역사적인 날이었네요. 네. 네. 이 비트코인이 1억 찍고 24년 상반기에 강남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저 때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저 때 샀어야 돼. 네, 맞아요. 저때 사기 시작해야 되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동산이 떨어지기 시작한 전조 현상이라든지 오르기 시작한 전조 현상들이 모든 비트코인이나 금융 쪽에 우리가 힌트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화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에 한 2배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10년에 2배.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흥쌤,
했는데 제가 10억 하던 게 10년 동안 20억이 됐어요라고 이제 했는데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거는 그냥 평균 정도 오른 거예요. 아, 이거 정확한 기준인데요. 네, 10년 맞아요. 동안 2배가 늘지 않으면 평균이다. 네. 2배 이상을 올라야지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은 네. 10년 동안 2배가 되지 않은 자산은 갖고 있을 이유가 없네. 그렇죠. 최대한 이제 상급지나 뭐 우량 자산으로 갈아타야 되겠죠. 10년 동안 똑같은 가격으로 자산을 갖고 계신 분 많으시죠? 파세요. 네,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따 매도의 기술도 말씀드릴 테니까 네. 그때 파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2015년 기준 25년으로 봤을 때 뭐 강남이나 뭐 마포 뭐 성동 같은 경우에는 한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도 늘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가격이. 근데 노도관 같은 경우에는 한 2배 정도 늘었어요. 아, 그럼 평균 정도. 그래도 서울이니까 평균. 서울이니까 지방 같은 경우에 그 이하. 그러니까 10년 동안 2배는커녕 가격이 똑같은 경우도 많다. 네네, 그럴 수가 있겠죠. 남들보다 투자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네. 10년에 2배가 아니라 네. 5년에 2배, 그럴 수 3년에 있겠죠. 2배. 맞습니다. 이걸 목표로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입주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가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그게 또 이제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정말 좋은 책이네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통화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이제 유동성의 하나가 이제 금리잖아요. 네. 그냥 미국 금리와 한국 금리를 보시면은 지금 4%고 2.5%인데 지금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추세, 하방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도 이제 12월 달에 0.25도 내린다고 그렇죠. 오늘 뭐 확정 발표를 했더라고요. 맞아요. 한 번 더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한국도 더 따라서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예. 그럼 이 돈들이 다시 금융이나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금리 발표 날을 제가 가져왔는데 10월 달에 최근에 이제 한번 내렸죠. 그렇죠.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내릴 예정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한 달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페드와치라고 해서 이걸 미국 금리를 예측하는 도구라는 게 있어요. 예, 요거를 보니까 최근에 거의 66%의 확률로 미국 금리를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이 돈들이 그러면 한국 금리도 따라서 내릴 거고, 대출 금리도 그럼 내릴 거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정부는 이걸 지금 주식 시장에 넣기 위해서 네네.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네, 우체국에 만들려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막 부동산을 규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아마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돈이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라도 주식에 돌리기 위해서. 네네네.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들어갈 것 같고 네네. 그중에 일부를 주식으로 돌리기 위해서 정부는 지금 여러 가지 규제책을 피고 있는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융과 이제 끝으로 보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억 5천 이상 이제 네. 하고 있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결국 우상향으로 이제 돈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프로 알 수가 있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최근 6개월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4,000포인트를 넘었었잖아요. 네, 잠깐 숨고르기 네. 상황인 것 같죠. 네. 결국은 근데 이 돈들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런 자산들이 결국은 이제 먼저 유동성을 먹고 튀어오른 거고 부동산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시각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금 자산이 결국은 이제 유동성 긴축을 끝내고 팽창의 시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자산, 뭐 금, 은, 주식, 비트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네. 작년까지도 조금 이제 긴축을 했었던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올해도 대부분 긴축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 작년이나 올해보다 내년은 좀 다른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불리고 그쵸. 이것들이 자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부동산 시장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산 상승이 펌핑이 오는 시기일 거고,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규제는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더 클 거고, 그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